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정 국악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악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오늘도 신나고 재밌게 국악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통음악에서 악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악기의 분류 방법을 살펴보고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순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악기에는 어떠한 악기들이 있고 또 그 악기들은 각각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영조 때 편찬되고 고종 때 증보된 증보 문헌 비고에서는 악기를 만드는 주된 재료에 따라 8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는 중국 고대의 악기 분류 체계를 따른 것입니다. 흔히 파름이라 불리는 8가지 재료는 금, 석, 사, 죽, 포, 토, 형, 목인데요. 금은 쇠붙이로 만든 악기를 말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악기들로는 편종, 종, 방향 등이 있습니다. 석은 돌을 깎아 만든 악기로 평경, 특경 등이 있고요. 산은 실을 재료로 만든 악기로서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등이 해당이 됩니다. 죽은 대나무로 만든 악기를 말하는데요. 대금, 소금, 태평소 등이 있습니다. 토는 바가지로 만든 악기로 생황 등이 있고요. 토는 흙으로 만든 악기로 훈이 있습니다. 혁은 가죽으로 만든 악기로 장고, 북, 소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은 나무로 만든 악기로 박, 축,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른 분류법을 우리는 파름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잊지 말고 파름이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현악기는 줄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가야금, 검은고, 양금, 아쟁, 해금 등이 있습니다. 관악기는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대금, 소금, 단소, 나발, 나각, 태평소, 피리, 생황 등이 있고요. 타악기는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꽹가리, 장고, 북, 진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3가지 분류. 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악기는 어떤 악기를 말하는 걸까요? 현악기는 바로 줄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합니다. 줄을 이용해서 소리 내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줄을 퉁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악기로는 검은고와 가야금 등이 있고요. 또 줄을 때려서 소리 내는 악기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악기로는 양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대로 줄을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는데요. 차련 악기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악기로는 해금과 아징 등이 있습니다. 자, 줄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3가지 방법. 여러분 잘 기억하셨죠? 그럼 여기에서 살펴봤던 각각의 악기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은 가야금 또는 가야고, 가얏고 등으로 불립니다. 가야금은 긴 장방형의 오동나무 공명판 위에 명주실로 꼬은 12개의 줄을 걸고 각각의 줄을 받치면서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기러기발, 즉 안족을 세워 놓았습니다. 연주자는 오른손으로 줄을 뜯거나 튕기고 왼손으로 줄을 눌러서 소리를 떠는 등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가야금은 음색이 맑고 우아하며 연주 기교가 다양하여 표현력이 뛰어난 현악기입니다. 궁중음악이나 풍류음악에 사용되는 것을 법금 또는 풍류가야금이라고 하고 민간의 전문 음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을 산조가야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있는 가야금의 모습을 보시면 위에 있는 게 풍류가야금, 즉 정악가야금이고요. 아래에 정악가야금보다 약간 몸짓이 작은 게 바로 산조가야금입니다. 정악가야금과 산조가야금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크기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두를 메어놓은, 줄을 메어놓은 부분의 모양을 보시면 정악가야금은 양이두라고 해서 양의 머리를 닮은 부분이 있고요. 산조가야금은 복미라고 해서 정악가야금의 양이두와는 살짝 모습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악가야금과 산조가야금은 그 크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각각 양이두와 복미를 갖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야금은 모두 12줄인데요. 현재는 25현 가야금이라고 해서 25줄로 이루어진 가야금도 널리 사용이 됩니다. 가야금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는데 꼭 잊지 말고 정악가야금과 산조가야금의 구별 방법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검은고는 긴 장방형의 울림통을 지닌 현악기로 오동나무로 만든 공명판 위에 명주실로 꼬은 6개의 줄을 걸되 세 줄은 16개의 궤 위에 얹어 놓고 나머지 세 줄은 가야금처럼 안쪽으로 받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술대라는 나무 막대기를 끼고 줄을 뜯거나 밖으로 내어 타고 때로는 세게 내리쳐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술대로 내리치는 부분에는 공명통 위에 가죽을 덧대어 놓았는데 이를 대모라고 합니다. 검은고의 줄을 보면 6줄이 있는데요. 맨 위에 줄부터 문현, 유현, 대현, 괴상청, 괴하청, 무현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술대라고 해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요. 이 술대를 사용한다는 점이 검은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금은 서양의 현악기라는 뜻입니다. 양금의 옛 이름인 구라철사금, 서양금, 서금 등은 모두 이 악기가 구라파, 즉 유럽에서 전해진 현악기라는 의미입니다. 양금은 현악기지만 대부분의 동양 현악기와는 달리
금속으로 만든 줄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악기는 사다리꼴 상자 모양의 몸통 위에 두 개의 긴 궤를 세로로 세우고 궤 위에 14벌의 금속 줄을 가로로 얹어서 놓았습니다. 줄 한 벌은 가느다란 금속줄 4개씩으로 구성되며 각 궤 위에 7벌씩 나누어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깎아 만든 가느다란 채로 줄을 쳐서 소리를 냅니다. 금속 줄에서 울리는 독특한 음색과 비교적 단순한 주법으로 인하여 양금은 조선 후기 풍류방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악기입니다. 그러나 농현이 불가능하고 빠른 장식음을 자유롭게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통음악에서는 독주악기로 활용되지 못했으며 주로 가곡 반주나 줄풍류와 같이 소규모 공연하게 편성되거나 단소와의 이중주로 자주 사용된 악기입니다. 해금을 민간에서는 악기의 음색을 흉내내어 깡깽이라는 속칭으로도 불렸습니다. 본래 아시아 대륙 북쪽 지방의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악기였으나 고려 때 우리나라에 전해져 궁중음악과 민간음악에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해금은 몸통에 연결된 두 줄 사이로 말의 꼬리로 만든 활을 넣고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차련악기입니다. 해금은 고려시대에 유입된 이후 궁중음악의 향악과 당악에 두루 사용되었으며 민간의 전문 음악인들에 의하여 무용반주나 무속음악 등에서 중요한 악기로 활용되었습니다. 차련 악기인 해금은 관악기처럼 호흡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지속음을 낼 수 있으므로 관악 합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의 간편함으로 인하여 민간의 전문 음악인이나 이동이 빈번한 유량 예인들이 즐겨 사용했으며 최근에는 운지의 자유로움으로 인한 치르문개 등의 연주가 편리하다는 장점과 독특한 음색의 매력으로 창작 국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금은 순 우리말로 저 또는 젖대라고도 했습니다. 가로로 부는 관악기로 6개의 지공과 칠성공, 청공이 있습니다. 청공에는 갈대에 속청을 붙이고 악기를 불면 청공에서 울리는 청의 맑은 소리가 납니다. 대금의 소리는 합주를 할 때 기준음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 쓰임새에 따라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위에 길이가 좀 긴 대금이 정악대금이고 길이가 좀 짧은 대금이 바로 산조대금입니다. 그리고 대금의 그 청공
부분에 갈대의 속청을 얇게 투명 테이프 같은 갈대의 속청을 붙인 부분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울리는 청의 맑은 소리가 바로 대금의 특징적인 소리입니다. 소금은 가로로 비껴들고 부는 관악기의 하나로 대금, 중금, 소금의 삼죽 중 가장 작고 음이 높습니다. 그리고 6개의 지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금은 민속음악이나 민간의 풍류방 음악에서는 쓰이지 않고 궁중음악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대부분 대금의 가락을 한 옥타브 높게 변주하여 연주합니다. 전통악기 가운데 가장 높은 음력을 가지고 있고 음색이 맑아 최근에는 창작 음악에서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소는 세로로 부는 관악기로 5개의 지공 중 맨 아래 지공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소의 음역은 2옥타브 정도이며 맑고 청아한 음색의 소리를 냅니다. 단소는 오늘날 독주 악기로도 널리 사용되며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악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명산회상 등 풍류방을 통하여 전승되는 기악 합주곡이나 독주곡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곡, 가사, 시조 등의 성악곡 반주에도 사용되며 생황이나 양금과의 이중주에도 사용이 됩니다. 피리는 세로로 부는 관악기로 대나무를 얇게 깎아 만든 설을 꽂아서 붑니다. 전통 음악에서 주된 가락을 맡아 연주하며 악곡에 따라 당피리, 향피리, 새피리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가장 왼편에 있는 게 당필인데요. 당필이는 본래 중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당필이 관대는 예전에는 오래된 황죽으로 만들었으나 요즘에는 검은 빛이 도는 오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선은 바다갈 때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데
관대 끝에 꽂아 입술로 물고 연주를 합니다. 당피리는 관대가 굵어서 음량이 크며 음색도 폭넓고 꿋꿋한 느낌이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향피리는 당피리보다 가늘며 새피리보다 굵은 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피리와 새피리는 안공에 따른 조율 체계와 운지법 등 대부분의 연주법이 같지만 음량의 차이 때문에 편성되는 음악의 종류가 다릅니다. 향피리는 궁중음악 중 향악기 악곡과 민간의 대풍류, 민요 반주와 무속음악, 그리고 무용 반주에 사용되는 등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장 가늘고 작은 새피리를 살펴보시면 새피리는 향피리보다 가늘기 때문에 가는 피리라는 뜻에서 새피리라고 합니다. 향피리보다 관대와 서가 조금 가늘 뿐 아니라 악기의 체제나 음역, 연주법 등이 같습니다. 관대가 굵은 향피리는 음량이 커서 관악기의 합주인 대풍류나 큰 규모의 관형 합주에 편성이 되고, 음량이 작은 새피리는 현악기들과 어울려 연주하는 소규모의 실내악인 줄풍류나 가곡, 가사, 시도 등 성악곡의 반주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각각 다른 세 가지 종류의 피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셨나요? 당피리, 향피리, 새피리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느 음악에서 사용되는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발은 쇠붙이로 만든 긴 원추형 관을 지닌 금관악기로 관의 길이는 115cm 정도이며 취구 쪽이 가늘고 동팔랑이 붙어있는 쪽이 굵습니다. 취구는 서양 금관악기의 취구처럼 만들어서 붙입니다. 긴 관은 반으로 나누어 휴대할 때는 가는 쪽을 굵은 관 속으로 넣어 길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공이 없어 단음으로 하나의 음만으로만 연주하는데 본래는 군대의 신호용 악기였으나 대치타나 농악대 등에서 사용하며 대치타에서는 나각과 번갈아가며 한 장단씩 나누어 길게 소리를 냅니다. 나각은 커다란 소라 껍질에 뾰족한 끝부분을 갈아내고 치구를 만들어 붙인 것인데 크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소라의 본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으며 때로는 속에 붉은 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주법은 치구에 입술을 대고 입김을 불어넣어 소리내는데 저음 하나만 단음으로 길게 소리냅니다. 대치타에서는 나발과 교대로 한 장단씩 길게 소리내어 연주합니다.
국악기 중 음량이 가장 큰 관악기인 태평소는 야외용 악기입니다. 그 이름을 쇠납 또는 호적이라고도 하며 민간에서는 악기의 소리를 흉내내어 날라리라는 속칭으로도 불렀습니다. 이 악기는 본래 서남아시아 지역의 악기인데 샤나이, 주르나 등으로 불리던 악기가 중국으로 전해져 소나라고 불렸고 몽골을 거쳐 고려 때 우리나라에 전해져 세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평소는 음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야외 음악에 쓰였으며 군대 음악이나 농악 및 불교의 의식 음악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생황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관악기의 하나로 몸통은 본래 바가지로 만들었으나 요즘은 나무로 만듭니다. 몸통 위에 가느다란 대나무 관을 꽂는데 관의 아랫부분에 얇은 금속 떨판을 붙입니다. 몸통에 붙어있는 치구에 입을 대고 숨을 내쉬거나 들이마실 때 떨판이 떨려 하모니카와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손가락으로 대나무 관의 아래에 뚫린 구멍을 막으면 해당 관의 떨판이 진동하여 소리를 냅니다. 동시에 두 소리 이상을 낼 수 있는 국악기 중 유일한 화음악기입니다. 옛날에는 주관의 수에 따라 13관인 화, 17관은 생, 36관은 우 등으로 이름을 구분하였으나 조선 후기부터는 17관의 생이 주로 쓰였습니다. 생황은 조선 후기의 풍류방에서는 가곡의 반주에도 활용하였으나 전통 음악에서는 독주 악기로 사용되지 못하고 단소와의 이중주나 양금, 단소와의 삼중주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 개량된 생황을 들여와 독주나 국악관현악과의 협주 등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타악기는 어떤 악기일까요? 타악기는 두드려서 소리내는 악기를 말합니다. 사물놀이에 사용하는 악기인 꽹과리, 장고, 북 등은 타악기의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이 중 장고와 북은 전통음악을 반주할 때도 쓰이는데 사물놀이에 사용하는 악기와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꽹과리, 장고, 북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꽹과리는 깽매기, 깽매구, 쇠 등으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노쇠로 만든 타악기의 하나로 둥근 모양이며 지름은 20cm 내외입니다. 오늘날 꽹과리의 대표적인 용도는 농악입니다. 농악에서는 꽹과리를 쇠라고 하며 농악대의 지휘자 역할을 담당하는 상세는 손에 꽹과리를 들고 치면서 농악대의 각종 진법놀이와
판꽃의 다양한 절차를 이끌고 있습니다. 장구는 한자로 장고라고도 쓰며 허리가 잘록한 북통 모양 때문에 새요고라고도 불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와 궁중음악 중 당악 연주에 사용하였습니다. 장구통은 일반적으로 왼편, 즉 북편이 크고 오른편, 즉 책편이 작습니다. 장구 가죽은 철퇴를 둘러 펼친 다음 북통에 메워 사용하는데 맨손으로 치거나 궁채로 치는 북편은 흰 말가죽을 쓰고 채편은 생마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북편은 쇠가죽, 채편은 말가죽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가죽을 쓰기도 합니다. 북가죽을 메운 철퇴를 장구통에 고정할 때는 고리와 줄로 양편의 가죽을 엮고 조이개를 조여 음을 맞춥니다. 장구는 오른손에 대나무로 만든 가느다란 채를 쥐고 채편의 복판이나 변죽을 치며 왼손은 손바닥으로 북편의 복판 부분을 칩니다. 그러나 농악이나 무속음악과 같이 야외에서 큰 음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왼손에 궁채를 쥐고 복판을 치며 농악 등에서는 궁채로 북편과 채편을 번갈아 쳐서 음향의 대비를 꾀하기도 합니다. 북은 둥근 나무를 양쪽에 가죽을 씌운 후 두드려 소리내는 타악기입니다. 풍물놀이, 사물놀이에 쓰는 풍물북과 판소리 반주에 쓰는 소리북을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왼편에 소리북과 오른편에 풍물북이 보이는데요. 소리북은 지름이 38cm, 북통 길이가 27cm 정도이며 가죽을 북통의 못으로 단단하게 고정하고 북통에도 가죽을 씌우지만 특별한 색은 칠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농악에 쓰는 풍물북은 지름이 40cm, 북통 길이가 27cm 정도로 가죽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고 가죽끈을 꿰어 맞은편 가죽과 얽어매어 고정시킵니다. 때로는 가죽끈과 북통 사이에 쐐기를 박아 가죽을 되게 조이기도 합니다. 북통은 나무 재질을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광택을 내기 위해서 간단한 칠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소리북과 풍물북의 차이점 아시겠죠?
쇠붙이로 만든 타악기의 하나로 바탕이 되는 면의 지름은 약 36.3cm 정도입니다. 고려 공민한 때 명나라로부터 수입하여 군중에 취타했었고 또 종묘제례악, 무속음악, 불교 의식음악, 풍물놀이 등에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재료는 방자 노쇠이며 악기의 여운이 길고 울림이 깊은 것을 좋은 것으로 칩니다. 징채는 나무 채 끝에 헝겊을 많이 감싸서 치기 때문에 웅장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냅니다. 징은 대금이라고도 불렸지만 요즘에는 징이라는 이름이 가장 널리 쓰이는데 금의 중국식 발음이 징과 유사합니다. 궁중음악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징을 대금, 꽹과리를 소금이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